아, 이거는 정말 우리 이두석 PD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 펜타포트 오늘 티를 입고 오셨어요? 펜타포트 티 입고 왔습니다. 오늘 검은색 펜타포트 반팔 티 입고 왔는데요. 저 펜타포트 노래라도 한 소절 부르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제 펜타포트 작사도 좀 하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어제 이제 기사 작성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제가 체력 이슈로 네. 작사는 못했는데, 사실 이제 펜타포드 하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펜타포드는요, 락 페스티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적 저항, 락의 어떤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펜타포드고요. 아까 초반에 식전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엄청 덥잖아요. 네. 공항에 들어올 정도로 더운데, 펜타포드는 사실 야외에서 진행되거든요. 대략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3박 4일인가요? 여름마다 이제 뭐 여름마다 하는 락 그 뜨거운 페스티벌. 40도가 거죠? 넘는 그 한낮에도 저도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 수건 뒤집어 쓰고 접신합니다. 덥다. 접신 그 대낮에 젊다. 점프 뛰면서, 네, 몇 사실 살에 가신 거예요? 그때가 아니, 3년, 나이 얘기하지 말고. 3년 전이었고요. 그때가 40대의 마지막이었죠. 아. 네. 네. 나이를 왜 얘기해? 네, 어쨌든, 네. 네. 그렇게 이제 젊다. 락 정신으로 무장하고 이제 저도 취재를 뭐 하고 기사도 쓰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좀 살펴볼게요. 예. 왜,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라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논란이라기보다는 논란을 받고 있나? 검열을 받고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아. 검열. 네. 정말 화나는 거죠. 문화 검열을 받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그러게 있나, 말입니다. 지금? 그 볼게요. 락페라고 부를게요.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죠. 락 페스티벌은 락페라고 줄여 부릅니다. 막패? 락페. 아니에요. 락페예요. 네. 펜타포드 락페? 예. 헤드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일장인 거죠. 일장으로 딱 나오는 밴드는 대단한 밴드예요. 오. 네. 근데 영국에 밴드가 매시브 어택이라는 밴드가 있었는데요. 이 밴드가 거장 밴드예요. 그리고 네. 나름 어떤 사회적 저항을 부르짖는. 네. 그리고 이 밴드가 어디 싱가포르였나요? 어디 가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펼쳤어요. 오, 멋지다. 그렇죠. 그리고 입국 거절 당합니다. 아니, 뭐야. 근데 사실 그거는 근데 되게 좀 상징적이고. 네. 네. 네, 그 락페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고요. 입국 거절하는 건 그 나라의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 후진 거네. 우리가 길거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 들고 예를 들면 시위를 했어요. 우리 잡혀가나요? 그니까. 안 잡혀가잖아요. 네.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요? 인인 시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락 페스티벌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름의 어떤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네. 이날 매시브 어택이요. 굉장한 공연을 했어요. 이날 공연을 하면서 서태지의 시대유감을 불렀는데, 네. 시대유감 이따 얘기도 할 텐데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곡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배경으로 사용한 영상에서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어떤 장면들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멋진데요? 네, 가고 싶다.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연대 뭐 반전 메시지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예전에 그 시위하는 현장들 있죠. 네. 시위 현장들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네. 그다음에 푸틴,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뭐 도널드 트럼프는 현 까지. 대통령이죠. 네네. 네. 현 대통령,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제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주로 이제 부패한 권력, 네. 약자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는 무대군요. 네, 그런 무대였고요. 문화를 통해서. 네.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 잠깐 1분 정도 되는데 좀 보고 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아우. 와우. 락앤롤 포에버. 네. 저항에 불을 붙일 새로운 음악은 어딨나. 낡고 부패한 권력에 대항해서 뭐 이런 멘트들을 보여주면서 하고 있죠. 사실 이런 공연 자체는요. 이게 정치적 이슈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은요. 그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죠. 네. 그리고 저항하는 모습들도 그렇고요. 트럼프의 어떤 행보라든지 푸틴의 행보도 그들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 거기서부터 어떤 저항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연대 반전 메시지 내지는 어떤 사회 부조리에 저항하는 이런 공연을 했고 실제로 매시브 어택이 영국 밴드잖아요. 네. 근데 신기했던 게 시대유감을 우리나라 말로 불렀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사람들이 또 떼창을 하거든요. 근데 네. 편집본에서는 제가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없애긴 했는데 공연 자체는 엄청나게 예, 굉장한 그레이트한 공연이었어요. 근데 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보면 이범석 이분이 이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사람이 인천시 의원이에요. 그런데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행사 주관이 인천관광공사네요. 인천시의회 문보기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내용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려고? 아니요. 칭찬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다 올리진 않았는데 이거 이후에도 SNS에 뭐 이거 공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뭐가 문제가 있어? 본인이 문제구만.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것들을 올릴 때 보면은 또 여기 SNS에 올렸던 뭐죠? 글이 사실 또 언론에 올라오면서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네, 언론에는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분이 또 이걸 삭제를 했어요. 이것만 또. 그래서 제가 또 재구성해가지고 이미지 보여준 건데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일단은 문화예술을 장려해야 될 공직자가요. 예산 통제를 무기로 해서 예술을 검열하려고 하는 비판의 우려가 많다라는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네. 한겨레에서 또 시민의 누리꾼 반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예산으로 응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지원한다는 이유로 내용을 심사한다면 공공이 지원하는 모든 무대는 지원자들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레는 검열의 연장선이라는 또 비판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이 얘기한 거를 인천뉴스에서 보도한 것도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은 정치 소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다. 맞아요. 공연을 문제 삼는 건 5.18을 오히려 정쟁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연문화예술 지원은 공연 내용을 통제할 권리를 사는 일이 아니다. 예산 지원을 이유로 정치권 입맛에 맞는 공연만 허용하려 한다면 인천의 문화 경쟁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이범석이 어떤 이 인간인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좀 비슷한 때들은 아실 거예요. 전대엽 대신 한청령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신전대엽. 이게요. 상의력도 참 없다. 이게 사실은 네. 전대엽을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전대엽을 조롱하려고 이름 지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이분이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시의원에 되신 분인데요. 이범석 나이도 되게 좀 어린 것 같아요. 어려요. 네. 20대 이제 27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정계 입문 전에 몸담았던 이제 조직이 신전대엽이에요. 이런 단체가. 공동 의장을 맡았던 거죠? 네, 맞아요. 이 신전대엽은요, 우파 성향의 청년 대학생 행동주의 단체예요. 그래서 공동의장, 말씀하신 공동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게리라성 대자보 시위도 하고요, 공격적 정치 캠페인도 하고, 이거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핵심 스피커입니다. 네. 네. 어떤 짓들을 했는지를 좀 더 볼까요? 네. 일단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신전대협에서 했던 거 첫 번째, 만우절에 김정은 서신을 위장한 대자보를 살포해요. 연합뉴스 2019년 4월 보도에 따르면 만우절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 표방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 무려 전국 400여 곳의 대학하고 정부기관에요. 북한 국무위원장 흉내를 내가지고 네. 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조롱하는 대자보를 대량 살포합니다. 그래서 경찰 내사까지 이제 착수하게 만들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직 대통령이면은 누구?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네, 그렇죠. 네. 아, 진짜. 네, 그 다음에요.
야간 대학 무단 침입해서 건조물 침입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제 보도예요. 2022년 6월 29일 단국대도 침입 아니라는데 기소했다. 문재인 비판 20대 무죄 확정. 뭐 결국 무죄 받긴 했지만요. 어떤 거냐면 중앙일보가 이제 이 단체의 편에서 좀 기사 제목이 나온 건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팩트는 그거예요. 심야 시간에요. 그리고 이때 정권이요. 박근혜 정권이었죠. 근데 초반에 2019년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2019년이면은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네요. 문재인 정부 때. 네. 심야 시간에 대학 건물에 허가 없이 잠입한 거예요. 그 정치적 대자보를 기습 부착하다가 이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사실 팩트입니다. 네, 이건 사실 위법한 건데 뭐 무단 침입 암이라고 해서 했던 것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요 선거판을 겨냥해서 쉐쉐 혐오 대자보도 배포합니다. 주간조선에서 났던 기사인데요. 24년 4월 1일 날 전국대학에 이재명 대통령 쉐쉐 발언 규탄 대자보를 붙였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단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정당 대표의 외교 발언 조롱하고 야당이 간첩 활동을 방조한다는 식의 극단적 대자보를 붙인 건데요. 보세요. 본인들도 사실은 표방하는 게 그겁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극단주의적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락 페스티벌에서 어떤 시대적인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공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예산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블랙리스트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네. 그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때 그 대학에 들어가서 야간 시간에 들어가서 뭐 좀 젊은이들이 대자보 붙였다. 저 어렴풋이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네. 저는 건조물 침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건조물 침입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사실 그 당시에도 저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결론은 어쨌든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판례들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그 뭔가 그 건조물 침입이라 그러면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마 대학은 보통 그렇진 않잖아요. 좀 그런 부분도 자유롭게 있죠. 들어가긴 하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무죄 확정에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누군가를 혐오하고 조롱하고 가짜 뉴스 내고 좀 그런 것들을 해온 거잖아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조차 사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중요한 건 지금 니들이 해왔던 행태가 지금 민주화 운동 하셨던 그분들 그 희생 위에서 니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맞아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면은 뭐 이범석 회장이 뭐 예산 문제에서 다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요. 사실은 이제 블랙리스트 사실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작성한 이유가 국가 권력이 예산을 무기 삼아가지고 통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문화를 통제하겠다. 네. 네. 사상 통제, 문화 통제를 한 건데 이게 굉장히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 블랙 텐트를 치고 예술가들이 정한 실제로 일이 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 때예요. 공연을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눈밖에 나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이 완전 끊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술가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오히려 광화문 광장에 광장 극장 블랙 텐트를 치고요. 검열 없는 공연을 올리고 심지어 무료로 했어요, 공연을. 그러면서 시민들하고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 1월 10일 날 뉴스핌에도 블랙리스트에 맞선 블랙 텐트라고 해서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도 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어떤 국가 예산에 공공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또 클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 생태계도 구축을 하고 71일 동안 텐트 투쟁을 벌여요. 네. 그러다가 법적 공방 끝에 블랙리스트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의 불법 행위라는 판결을 또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의 2011년 3월 18일자에 반 블랙리스트 상징 광화문 블랙텐트 71일 만에 해체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났죠. 그만큼 이제 어쨌든 예술가들은 몸으로써 어쨌든 몸소 실천해서 어떤 저항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초두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초두에 시대유감을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매시브 어택이 시대유감을 불렀다라는 건 그만큼 이 곡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이요. 당시에 가사가 있던 곡이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그 가사가 굉장히 사회 저항적인 곡이었어요. 당시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참사를 또 겪으면서 그런 부조리한 사회구조의 기득권을 향한 직설적인 비판을 담은 가사를 썼었는데 당시 공연윤리위원회가요 가사 수정을 요구한 거예요. 검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태지가요 이에 항의를 해서 가사를 아예 지워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털 연주곡으로만 음반에 수록하는 정면 드립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네. 민들레 또 기사가 났어요. 뭐냐면 사실 이 시대 유감이요.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 사전 검열 철폐를 상징하는 대표적 저항의 유산이기도 했고, 시대유감이 여기 기사 제목 웬이에 볼까요? 사전 검열 철폐 분수령이 된 시대 유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사전 검열 철폐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어떤 중요한 그래서 역할을 우리가 이제 예. 그 뮤직 베이커리 통해서 각종 풍자곡들을 또 낼 수 네. 있죠. 네. 사실 뭐 일제 시대 때부터 어떤 일제 검열의 강점기 때부터 일제 강점기부터 검열의 어떤 서슬퍼런 시도가 있었고 1933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태춘 씨 같은 분들도 계속 저항을 했잖아요. 그게 서태지의 시대 유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저항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끌어낸 사전 검열 철폐라는 어떤 결과로 도출된 겁니다. 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래서 영국의 매시브 어택이요. 한국 무대에서 광주민주화 운동이나 팔레스타인 연대, 반전 메시지와 함께 시대의 감을 연주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폭력에 맞선 인류의 보편투쟁을 한국의 검열철폐 역사하고 연결한 그런 고도의 예술적 연대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거야말로 진짜 부조리에 굴하지 않는 어떤 음악에 굽히지 않은 저항 정신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매시브 어택이 1990년대에 데뷔한 노장 밴드예요. 그런 밴드가 인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던져온 밴드인데 이에 한 누리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연 밑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공연 밑에 댓글을 달아요. 뭐라고 달았냐면 K-팝을 단지 자본이 만든 산업으로 소비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그 뿌리에는 검열에 맞섰던 강력한 저항 정신이 존재한다는 걸 세계 무대에 제시한 거다. 오, 이런 뼈 있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멋지다. 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비판적 예술하고요. 폭력적 조롱이 이 차이를 명확히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누가 누구를 검열하고 지금 그러겠다. 매시브 어택이 맞아요. 이 무대가 그런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한 예술적 승화이고 보호해야 될 영역인 거잖아요. 오히려 공연인 건데 이거를 과거의 신전대업식의 어떤 원색적 조롱이나 실제로 그래요. 이범석 씨 그 SNS에 들어가 보면요. 이거를 공공 시스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조롱이나 공공 시스템 혼란 행위 자체가 오히려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어떤 파괴적 사안 아닌가요?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그 특정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 예술을 통제하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고 특히나 생각해 보세요. 이 펜타포드를 주최하는 어떤 주최 측이요. 이런 제작을 하는 실무 환경에서 예산이나 지원을 지고 있는 쪽이 네. 어떤 의조를 가지고 뭐 예산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매시브 어택이 다음 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겠어요?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진 그것도 인물이 예산 감사를 거론하면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이게 겉으로 보면 단순한 문제 제기처럼 보여도요. 실제 창작 생태계 전반에는 얼마나 심각한 자기 검열이나 위축 효과를 일으키는 뼈저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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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포트 얘기하시면서 흥분하셨어요. 흥분했어요. 네. 너무 화나서. 네. 네. 우리 풍년주님께서 서태지와 아이들 가사는 괜찮나요? 곡은 시대가 발달하니 표절덩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건 확인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예전부터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음해도 많았긴 하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그 시대유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어떤 그 우리의 아픔에도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런 네. 것들에 분노하면서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냈던 그 가사가 응축됐던 곡이 바로 시대유감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검열 대상이 됐던 거고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의미로 서태지가 가사를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네 음원만 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이제 또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또 가사가 붙여서 리마스터링 곡으로 이제 꽃밭을 걷는 양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리마스터링 곡으로 이제 또 가사가 붙인 곡이 또 이후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가사나 그 유튜브에도 뮤직비디오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확실히 또 다릅니다. 특히 이 시대유감이요. 에스파가요. 리메이크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또 리메이크 하면서 나왔던 비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항정신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고. 제도권이 편입된 순간 또 저항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부분은 어쨌든 뭐 이런 곡들이 나왔고 이렇게 뭐 그런 곡들이 어떤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곡들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제가 또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이범석 같아요. 시의원이요? 네. 아 누가 뽑았어? 비례입니다. 비례. 아 비례요? 비례를 해서 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신전대협에 있던 뭐 그런 그러니까요. 인물들을 비례대표로 공천 자체가 네. 불이네. 네. 아유 참 그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자라는 의견들 지금 댓글로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이범석 시의원이 제대로 민주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랑스럽고 그 아픈 그 네. 민주화 운동 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우리 목감피가 진짜 락을 좋아하거든요. 저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만약에 청소년 시기 때 힙합 듣던 친구들은요. 60살 먹어도 힙합 듣는다고. 근데 저는 메탈리카를 비롯한 헤비메탈을 들으며 컸던 세대라 지금도 락을 듣는데요. 저 사실은 좀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좀 조용한 음악을 좋아해요. 뭐 개인 취향 존중합니다. 뭐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 좋죠. 저한 네. 정신은 저도 락앤롤 포에버.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어떤 곡 들을까요? 제가 이제 네온의 선장이라고 곡을 지었었는데 이때 락앤롤을 생각하며 지었고 이 당시에 제가 방송했을 때 기억나는 게요. 이 곡을 틀면서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락앤롤 포에버. 네. 네, 오늘 또 한번 가죠. 좀 네. 길어요, 여러분. 5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저 잠깐 흥분했는데 제가 쿨다운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같이 듣고 오시죠. 네. 네온의 선장 듣고 오겠습니다. 밤의 어둠이 나를 삼켜도 끝없는 절망이 내려와도 끝내 꺼지지 않았던 내 안에 불꽃은 있네. 거친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나는 울지 않았네. 운명의 몽둥이에 쓰러져도 고개 숙이지 않았네. 분노와 눈물의 긴 터널 끝 짙은 그림자가 날 부르지만 다가올 모든 두려움 앞에도 숨지 않았나. 나는 끝내 흔들리지
짚고서도 나는 다시 일어서네. 남들이 정한 길이 아니라도 내 발로 가는 길, 흔들린 밤이 길어질수록 더 멀리 보는 나, 떨리는 심장 깊은 곳까지 포기란 말은 닿지 않게 끝까지 나를 데려갈 이름 바로 나야. 나는 끝내 흔들리지 않으리. 나는 끝내 무너지지 않으리.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은 나,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니까. 나는 끝내 흔들리지 않으리. 비바람 끝에도 선명해져.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은 나,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니까. 혹시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내가 나를 버리진 않아. 깊은 상처가 길을 가려도 내 안에 불꽃은 남아. 나는 끝내 흔들리지 않으리.